안성에 와서 제가 지금 2년째 있습니다. 2년 됐는데요. 안성에 와서 느낀 것은 참 많습니다. 서산 태안하면 제가 태안 쪽에 있었는데 텃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안성에 와서 저는 더 놀랐습니다. 상당하다.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에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안성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안성 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의 활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활성화돼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곳인지를 보기 위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딸내미하고 이제 6학년짜리 딸내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딸내미가 아빠 저 2층은 뭐야? 저 2층을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봐서 2층에 한번 가보자고 가봤는데 정말 뭐랄까요, 화재가 나기 딱 좋은 형태로 다 개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지 하니까 딸내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안성에서 안성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머리를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여기를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6학년짜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봐봐, 아빠 시장에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가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시장에 있는 몇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저한테 돌아온 거는, 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저는 앞에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아시아 지역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자선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각 나라, 아시아 나라에서요, 각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심사위원을 활동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경기도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노인 쪽에 있기 때문에 노인 쪽에서 보면 현재 경기도 독거 어르신 수치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수치가 33만 1000명 정도입니다. 33만 1000명 정도가 현재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만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 명, 최소 2만 명씩 독거 어르신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 인구 수치를 봤을 때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성시의 인구 이동률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공도 일반 면 단위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어디가 증가하고 있느냐? 안성 1동, 2동, 3동. 공도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성 1, 2, 3동에 누가 들어가냐 했더니 연세 드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 안성 1, 2, 3동에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안성 1동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오고 가야 되는데 왕복하는 차비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 또한 거리, 당신의 몸이 불편하시면 쉽게 병원을 가기 위해서 안성 1동에 집중해서 사시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수급자 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40만이 안 되는 돈을 받고 계신데, 그분들이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에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월세 30만 원에서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4만 원, 5만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 팔아서 당신들의 생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 일반 노인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분들이 또 연세가 드시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 20년 후에 노인이시면서 장애를 가지시는 어르신들은 10명 중에서 3명은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수치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줄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안성시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0.7%입니다.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해서 통계치로 돌려봤는데 안성시가 포천, 구리, 과천, 광명 그리고 안성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30년이면 지금 우리 30대, 40대 요 자녀들이 30년 후에 돌아오는 퍼센트가 2.6%인데 실질적으로 2.6%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입량이 그렇고 인구수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인구에 의해서 더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안성 1동에 313명의 인구가 들었는데 어디 가셨나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또 금강동이 다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된 분이 많다라는 걸 보면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값 내려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안성 노인복지관에서 안성시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이 2017년도에 몇 명이 들었냐면 630명이 저희 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시는 회원 수만 현재 저희가 5,700명 정도의 회원을 하고 있는데 한 해 연도에 600명 이상이 등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반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많은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데 현재 국회에도 제가 입법을 해서 올려놓은 제안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건물을 지을 겁니까? 라고 하면 저 안성시에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자체에서도 당신들 우리 복지관이 작으니까 더 지을 겁니까? 라면 저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및 토목행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적극 동의하는 것이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요. 근데 어르신들 인구가 앞으로 30년 후에 30년 후면 건물이 다 빕니다. 학교는 텅텅 빕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 나사렛대 교수님한테도 학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면 당신들은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학교 안에 학교의 발전 방향으로 그 안에다가 어르신들 요양원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 이런 식으로 어떤 망을 구축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한 지역의 학생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함을 통해서 어떤 인력난이라든가 자원봉사의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과연 어떤 복지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시 지난번 우리 전국적으로 했을 때 현재 대통령께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돈을 이거는 난방비 이런 걸 갖다가 개인에게 다 돌려준다 이렇게 했을 때 600몇 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낸 것이
한 3개월 사이에 460억인가 얼마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투입될 것이 갑자기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잃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말을 마칠게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이 차가 필요해. 차를 복지관 차가 11년이 넘었으니까 바꿔줘야 돼. 복지관 차가 현재 가다가 기름이 어느 정도 가면 그냥 시동 꺼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심각한 상태죠. 차 바꿔줘야 돼 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나중에 딱 그날 오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만 차가 필요해 라고 말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 복지관에 차는 필요 없고 우리 그 동아리를 위해서만 차가 필요해 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만 생각하는 그러한 현재 저도 저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분량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기영 의원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당장 어르신들이 우리 복지관이니까 어르신들이 막 민원 올리세요. 근데 그 앞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시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역시 그 노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요즘에는 사실 참 뜨거운 문제, 사실 이보다 더 뜨거워야 될 문제는 사실 청소년 문제거든요. 유아 보육 문제인데 하다 보니까 그 노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늘 이제 토론에서 느끼는 것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에 들어가는 비용 10분의 1만 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정말 지금 같은 사회는 안 왔을 거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그 정중관 의원님 아주 실제 일을 드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령인구 한 번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노령인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안성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경기도 시에서 1위였습니다. 그 당시가 노령화라고 합니다. 노령화 인구가 이제 그 12%에서 1위를 했었고요. 2008년도에. 현재 안성은 65세 이상이 15.2%. 그러니까 늙은 도시가 됐죠. 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보통 모으면은 그 30%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누는데요. 고령화, 그 다음에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시골 같은 게 초고령 사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종현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프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느끼시겠지만 실제로는 안성만 들어도 다 길이 다 좁아지잖아요. 평택 원곡만 들어도 다 길이 다 좁아지잖아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산발국도 공사하는데 꼭 이상하게 평택 먼저 다 됐는데 이제 그 내리 쪽에서 이제 막 옆에 작업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데 가야 되겠죠.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이 왜 안성에는 이렇게 그 투자를 안 할까 사람들이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매력이 없는 도시인가 한번 반성 많이 해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도시가 발전하려면요 가장 큰 거 인프라는 돈만 많이 들어주면요 옆에 얘기 안 해도 도로 옆에 다 건물 들어서고 다 투자를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안성에는 사실은 도로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안성이 사실 굉장히 그 막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이 소외받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안성에 꼭 경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안성은 안성인데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충청북도에 속해 있다면 안성 엄청나게 발달했을 거다.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서쪽에 있죠. 돈 엄청나게 투자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법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이것도 개선하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투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프라 좀 더 말씀드리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철 없는 데는 안성밖에 없습니다. 이천도 작년 6월 말에 개통을 했고요. 여주까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뚫고 있냐면 여주에서 국동대학까지 지금 뚫고 있습니다. 철도를 뚫고 있는데 도대체 안성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는 뭐 실제로 제가 그 의회에서 그 시정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2011년도에 충청북도와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을 합니다. MOU 형태입니다. 체결하는데 뭐냐면 그 동탄에서부터 수서, 동탄, 안성, 충북 혁신도시, 청주항까지 철도로 채는 얘기입니다. 합의를 합니다. 합의했는데 합의하고 나서 그 누구도 아무도 여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지금 3년 후에 철도가 개통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있었지만 저도 노력을 해서 3차 계획도 고지했습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철도라는 것, 인프라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가 바뀝니다. 이천을 가고 싶으면요, 여주와 이천 가보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해야 되냐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에서는 기획재정에서 과연 인구가 줄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가는 거예요. 발전한 도시지만 꾸준히 국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손해가 나게 되면 손실금을 국가에서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겠다. 한번 때 타임을 놓치면 그대로 타임을 놓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아까 이제 더 처음에서 말씀드린 KCC 같은 경우는 왜 안 들어올까 사실은. 중앙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 왜 떠날까. 평택의 피어선 대학이 안성 땅이었습니다. 옛날에 안성 땅이었지만 작은 도시면 평택대학이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근데 10대 명문대학은 중앙대학은 왜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왜 떠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안성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뭐 고덕이나 아산의 탕정처럼 그렇다 커다란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우리 세대가 사실 이거를 포기한다면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를 포기하는 거다. 우리 자식들의 삶도 포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도시,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이제 토론 중에서 한 가지 크게 빠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청년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청년들, 어른들이 한국에서 니네는 네 알아서 취업하고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우리도 이제 기초생활 쓰고 노령연금 받고 우리도 생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대 간의 이익과 세대 간의 타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걸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사실은 다 합니다.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면 사실 우리 기쁨이 되는 거죠. 다 하는데 출산율 높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출산율 높이는데 쉽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산율 높이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을 높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 한 사람 낳게 되면 그 많은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용이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프랑스처럼 주부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제는 직업처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타협하지 않게 되겠다는 데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출산, 노인 증가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합니다. 근데 안성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안성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일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금 거둘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 세수원 확보를 세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는 세수원 확보를 위해서 골프장을 안성에서 엄청나게 줬습니다. 근데 진짜 골프장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세수원이 뭐냐? 그렇다면 안성에 대기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공장에 일을 해야 세수원이 발생하라고 세금 거둘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떠나지 않게 안성에 두고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저희도 관건이죠. 사실 가까운 애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스타필드의 공부예요. 스타필드 공부. 왜 우리 안성시 스타필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타필드는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임대업 형태입니다. 임대업 형태이기 때문에 매장을 임대를 해서 신세계에서 하지만 임대가 합니다. 그러면 임대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도 안성이 있는 겁니다.
안성이 있게 되면 그 세수로 다 안성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되는 그 일정 부분이 지방세 다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오고 만약에 그런 것조차 세월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안성 미래 세대에 정말 불투명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시민들은 정치적인 성공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삶 속에서 성공담을 원합니다. 정말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저렇게 컸지?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본의 숙구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거든요. 사실은 거의 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요 행복도 1위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 노동력 인구가 2위 도시, 그리고 누구든지 서로 가려고 하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가 됩니다.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같이 협조하고 같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들은 정치를 떠나서 시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구성하고 행동하고 규모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거든지 사실 수레바퀴처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요. 수레바퀴 연결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수레바퀴의 총집합은 사실 인구거든요. 인구인데 우리들이 느끼는 사실은 인구가 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죠. 분명한 것은 아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안 잘 된 안전한 도시가 되면 된다. 그리고 어른이 편안한 도시로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최찬희 박사님 발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토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노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고독사 같은 경우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도 이제는 사실은 우리는 안성도 매력 없는 것이라 그러지만 사실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안성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곳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성인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시를 재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것만큼만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시간이 지날 때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해서 좋겠습니다. 네, 김재도 회장님. 예, 영아파트의 김재도입니다. 예, 근데 다른 게 아니고 평택이나 다른 그 도시보다 이 안성이 인구는 감소하는데 우리가 아파트는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택에 10년 살면은 아파트가 이제 10에 5천만 원 이상 된다면은 이 안성에 10년 살면은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다운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안성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런 땅도 문제지. 인구가 감소되니까 땅값도 다운되겠지. 그래서 저는 인구도 감소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안성시청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는지, 안성시민 줄이자는 얘기인지 참 답답해서 이런 발언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지정했으니 어느 분한테 말씀하십니까? 시의원님한테. 저한테. 사실은 여기 선관에서도 나와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저도 착각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를 도시계 시위를 할 때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승인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아파트가 들어오면 정말 늘지 않게 되는데 결국 뚜껑딱 열어보니까 이제 안성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최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주택보급률이 한 690%, 700% 가까이 되면 1인당 한 사람이 7가구를 사줘야 아주 100% 해결이 됩니다.
그걸 다닌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그 김재도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안성에 있으면 아파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5천만 원, 3천만 원, 나이가 들어서 5천만 원, 1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갖춰서도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격을 보존하고 위로 올라갈 수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정말 실상을 말씀드려서 아파트가 인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미분양 아파트 유형도시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좀 홍보 좀 하고 가급적이면 아파트 인허가에 좀 철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네, 예. 안성 농아인협회지 회장입니다. 제가 안성에서 한 18년을 살았는데요. 농아인으로 살면서 안성 지역에 사무실은 많은데 네, 홈페이지 같은 데 구인 구직 그런 거는 많은데 보면 농인분들도 이제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장애인이나 농인을 뽑는 그런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도 거기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도 많고, 또 두 번째로 교통이 잘 되면 젊은 사람들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농아인이나 장애인분들을 많이 회사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단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또 저한테. 네. 사실 우리 오늘 수화를 우리 두 분이 해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길경이 농아인협회 안성 지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미리 사실 들려줬습니다. 왜냐면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농아인 우리 지부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생활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살았는가. 정말 그런 부분이 이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먼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소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이제 하면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일정 비율이 사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퍼센티지였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잘 지키겠죠. 기업에서는 안 지키면 페널티 먹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폭넓게 좀 더 많은 확대가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관내 있는 기업체라도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좀 말씀드리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교통이라든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거는 같이 일반적인 우리 같이 모든 사람 같이 상의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장 말씀 말씀해 주시죠. 네, 교통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계속 많이 얘기하셨던 가장 안성의 이기주의를 쉽게 보는 모습입니다. 안성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성은 굉장히 교통이 좋은 것입니다. 11시 반까지 서울 가는 버스가 대기하고 되게 좋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안성터미널까지 1시간 50분 걸립니다. 서울에서 속초 바닷가까지 1시간 50분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집 앞에 버스 서기를 바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성 교통이 불편한 이유가 그냥 내 집 앞에 버스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안성만한 시도도시에 버스가 5번씩 서는
이런 도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1시간 40분이면 속초를 가는데 누가 안성을 오도시켰습니까? 안성 같으면 한 40에서 50분이면 안성에 도착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7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버스가 달리는 게. 그러면은 아무리 차가 밀리고 그래도 교통 요즘 전용 차선제를 하니까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야말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가장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성이.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강원도 바닷가 놀러 가는 것보다 안성이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다들. 저 아는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항상 그래요. 뭐이지 시골이야? 근데 시골 아닌데? 70km밖에 안 떨어졌어. 아 근데 왜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교통 문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그게 안성의 교통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이후에 계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다섯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영농조합의 도시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농조합이 꾸려졌느냐? 사실 영농조합 우리 사람들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아주 그 본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떡값이고 같이 놀아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시고 수백인 겁니다. 아까 우리 그 관장님 말씀하신 거 복지관 버스요. 제가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시장한테 복지관 버스를 좀 교체해 주던가, 아주 고장이 안 나도록 좀 잘 고쳐주던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아리로 해서 해줄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시청 버스를 함께 쓰자. 복지관에서 써야 될 문제는 시청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도를 왜 한다고 이름만 내걸고 이렇게 하느냐. 같이 쓰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빌려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아이고 좀 계획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그 산악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전 방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발전 방안 아닙니까? 근데 발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 답답한 가슴은 좀 한번 풀어줄 수 있었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좀 더 나오던 좀 나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근데 우리 다 교수님들이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죠. 잘못된 것만. 공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방안을 오늘 내 말씀만 드리면, 나는 안성 시민들께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가 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마 다음 2차에 이런 토론을 대통령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안성을 지금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진짜 이 도시가 매력이 있는 도시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교수들 앉아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옛날에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와서 시장 와서 안성 이렇게 발전시킬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안성시 진정 발전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슴이 먹먹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진짜 안성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그런 오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제 1차가 아마 그런 일이 있어요. 이번 계장님께서는 아마 옛날에 과거에도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일찍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했던 말씀하셨던 것이 20년이 지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직도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게 처절 느낌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냄비 속에 개구리를 이렇게 되면 개구리는 절대 뜨거움을 잘 못 느낀다. 막판에 이제 잘 죽는 것도 모르게 뜨거움을 모르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냄비 속의 개구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헛좀 뛸 수 있는 개구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개구리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한 대에 더 점프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이거 오늘 질문 안 하면 나 잘못 잔다 하시면 한 사람 받겠습니다. 3초 동안 웃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원이 없으신 가운데 저도 잠깐 얘기 좀 하고요. 우리 회장님 그만 말씀하셨는데 충남 태안의 진장리 지역이 축산업으로 3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이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지하 수자원이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65세,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80%가 암에 걸렸습니다. 통계로 나온 겁니다. 통계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서야 그 지자체에서 상수도를 놓고 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했습니다. 저희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떤 정부에서 도로망을 구축한다 하면 돈을 더 받으려고 막 우기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아파트 값이 1억 5천이 넘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니까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고 저는 안성을 어떤 하나의 테마의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 그다음에 천안이 이쪽 어디죠? 직산까지 지금 정부에서 직산까지 도시화 만든다라고 이렇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성 그렇다면 모든 주변이 어떤 인근 밀집 상업지역으로 많이 다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안성은 어떤 테마를 만드는 도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실 우리 두 분 수화 통역해 보신 우리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배채창인 박사님 발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특히 이제 교과서 계속 편집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교수님 사실 하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하고 사전 미팅할 때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많이 참으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영수 교수님도 사실은 PPT를 이용해서 정말 육자상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할까. 실제적인 방안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물론 생겨가다가 짧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교국 관장님은 신뢰를 둬서 정말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야 될 말씀해 주시면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우리 이무혁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다 똑같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는 공유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찬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2,000원짜리 공사 거기 다니는 사람이 17곳밖에 안 되더라. 이게 일본의 현실. 이것도 안성도 이게 그렇지 않았다. 그럼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세대 공약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과제에 대한 거죠.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는 우리 여기 있는 패널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조언 안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간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것보다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이제 다른 오늘 선거 때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수많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 방안도 서로 우리끼리 공유를 하고 같이 공존을 하고 만들어보자. 한테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안전인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는 너무 자리가 꽉 차서 뒤에서 너무 계시다 그냥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참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다음에 이렇게 큰 자리가 됐으면 차라리 오히려 또 한경대 좀 산학연합회 빌려서 했걸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만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는 모든 분이 그럴 겁니다. 좀 안성에 바라는 것이 많이 기대해 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뜻한 거, 우리가 변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변하고 안성 시민이 변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